녹화가 되니까. 자, 그래서 자, 오늘은 어디 77쪽을 보겠습니다. 금요화실권에 대해서는 뭐 좀 내용이 아마 이해가 충분히 되실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육친의 궁과 성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저 말씀을 드렸는 내용들인데 아마 뭐 잠시만요. 관계에 있나 이거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기름을 따지는 거예요? 예, 뭐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런 이 자리가 이걸 의미한다 하는 건 표로 나와 있으니까 알겠는데 이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죠? 내가 여기인데 예. 요런 것들이 여기 자리가 뭐냐에 따라서 나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따라서 해석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는 예. 그죠? 예. 선생님은 지난 시간에 했는 거 이제 내용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참 이거 뭐 해가 안 돼 올렸죠. 네. 이 촬영해 올려놨거든요. 예, 그 참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 지난 제가 수업 마치고 그 삼성에 가서 제가 하는 복사를 해드릴게요. 저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결론적으로 금묘화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는 기성전결입니다. 기성전결 뭐 정치권에서도 이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시는 게 있잖아요. 뭐 결국은 뭐 그 우리 저 대통령 연구인 이름 뭐지요? 예, 야당에서는 이 얘기가 걸어 나오죠. 결국은 그 얘기가 나오고 하듯이 기성전결. 우리도 사주 명식을 보면 제일 끝에 있는 시주를 보면 내 인생의 결론은 그것이다. 내가 이야기하는 스타일이 결국은 기성전결 시주에 떠 있는 십성으로 내 마음 속에서 결론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고연은. 이제 그런 이제 그 금묘화실적으로는 이제 사람을 살펴볼 수 있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연에 있는 거 보고 뭐 한다 해서 그 사람이 속에 남들이 보는 첫 이미지라고 했죠. 연천간에 거는 그죠? 근데 시천간에 마지막에 있는 거는 뭐겠습니까?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 기성전결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결론적으로 그죠? 처음에 거는 내가 보여지는 거지. 다른 사람들한테 첫 번째로 보여지는 이미지일 것이고 그 다음에 끝에 거는 내가 내 마음 속에서 내 스스로 사물이나 모든 걸 보는 결론을 그렇게 내린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인성이 거기 있어. 그러면 기성전 인성이잖아요. 그죠? 내가 요구하는 게. 그러면 모든 사람들한테 보는 것은 기성전 어떻다 하더라도 그 사람 결국 그거에 대한 자격을 갖고 있나 없나 이거지. 그죠? 이렇다는 얘기예요. 또 뭐 식상이라는 것은 식상은 자율, 표현 이런 거잖아요. 그런 기성전 자율, 표현 뭐 억압되지 않은 거. 그죠? 정신적 뭐 자유 뭐 이런 걸 이제 뜻한다는 것이고. 뭐 재성이라면 또 기성결 재성. 그죠? 내가 요구하는 게. 그러면 어떻게 보는? 그 사람이 어떤 그 재성이라 하면 이제 경제적인 관념이잖아. 그죠? 그럼 굉장히 이제 경제적인 관념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남들한테 보는 데 있어서 처음에 거는 그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것이잖아요. 이제는 마지막에 내가 보는 거지. 내 마음의 어떤 하나의 그 잣대인 거죠, 잣대. 그죠? 그렇게 보셔도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육친의 성과 궁에 대해서는 밑에 육친의 성과 궁은 내가 일간이라는 곳에 위치함으로 인해서, 그죠? 일간이라는 곳에 위치함으로 인해서 이 지금 자평명리학은 일주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주가 기준이 된 거죠. 거기에서 바로 옆에가 월, 연, 시, 그 다음에 일지 하고 각각의 이제 자리, 그죠? 각각의 자리에서 그래서 연은 뭐였습니까? 연은 저 금요화실에서 나오는 저 조상, 그죠? 조상님의 관계를 이제 나의 어릴 적 시절
조상님의 이제 관계를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월은 부모님, 나의 부모님의 이제 어떤 관계, 나와의 관계나 또 부모님의 환경을 알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깔고 앉는 일지는 그 부부 자리라 했지 않습니까? 부부궁이라 했거든요. 그 부부와의 관계를 알 수 있고, 그 부부 환경을 알 수 있고, 나의 부부는 어떤 사람, 내 팔자에 어떤 사람이 나의 부부다 하는 것을 이제 확정 짓는 거죠. 그 다음에 신은 자식 자리니까 자식존, 자식성, 그죠? 자식성이 아니라 자식궁. 그죠? 궁은 각각의 집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네모 8칸, 그죠? 집을 이야기하는 거고, 궁은 위치에 따라서 부모 다 정해지잖아요. 조상, 부모, 형제, 그다음에 부부, 자식 다 정해지만 성은 어떻습니까? 성은 십성, 그죠? 비견급, 그 친구, 동료, 그다음에 식상은 여자한테는 자식이기도 하고 또 후배, 그죠? 그리고 또 재성은 아버지이기도 하고 부인, 이 성은 또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그 성과 궁, 그래 나한테의 성이, 그죠? 성이 만약에 인성이다. 인성을 뜻한다. 그러면 인성은 우리 뭐 여러 가지로 뭐 걸과 학문을 뜻하기도 하지만, 인성은 육친적 관계에서는 어머니이기도 하잖아, 그죠? 어머니이기도. 그러면 엄마가 있는 자리는 나한테서는 부모 여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 자리에 만약에 인성이 있어, 요 자리는 누구 자리입니까? 부부 자리잖아, 그죠? 그러게 인성이 있어. 그러면 부부 자리에 인성이 있으니까 남자 명에서는 마누라가 인성이고 이런 얘기예요. 성과 궁은 여기 부부 자리니까, 남자 명에서는 여기 부인 자리고 여자 명에서는 남편 자리잖아요. 그러면 내 남편이 나한테 인성을 이구나 이거잖아요. 그 무슨 말? 내 남편이 나한테 엄마뻘이네. 이제 엄마같이 나를 생각해. 이제 이게 이제 이 성과 궁인 거예요. 그래서 성과 궁을 동시에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이 남자 사주 여기에 관성이 있어. 관성은 남자한테는 자식이잖아요. 남자한테는 자식이거든, 육신적으로. 그러면 자식이 내 부인 자리에 들어 있어. 그럼 결국은 마누라는 내 자식값밖에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자식으로 인한 내가 이 통제를, 남자들은 자식한테 통제받는 관이라는 거죠, 그죠? 관은 틀에 짜여진 그 소속됨이잖아요. 만약에 여명사주에서 관은 뭡니까? 남자잖아요. 그 남자. 그래, 남자가 이제 이 부부 자리에 남자가 남자 행세하네. 이제 이거죠. 그럼 만약 편관이냐 정관이냐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성과 궁성을 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성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느 궁에 있느냐에 따라서, 만약 여기에 인성이 있어, 엄마가 엄마구나, 그죠? 아버지가 엄마구나. 그렇지, 자기 자리에서 이미 된다. 그렇지. 자식이 또 나한테는 나중에 내가 자식한테서 보호받겠구나, 이런 거예요. 그럼 만약에 상관이라, 상관은 뭡니까? 관을 깨뜨리는 거라. 그럼 내 나중에 자유스러워지겠구나. 그건 뭡니까? 얽매이지 않고 자유스러워지겠다. 얽매임이란 가정에 얽매일 수도 있고, 그죠? 어떤 그 직장에 얽매일 수도 있잖아. 그런 거에서 다 툭툭 털겠다. 그럼 이혼할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이런 거예요. 해방되겠구나, 다 이런 거죠. 이제 그런 것도. 그럼 뭐 정관이 여기 있다. 그럼 늦게까지 직장 생활로 잘하겠구나. 식상이 있다. 식상은 활발한 거 건강하잖아요. 활동한다는 건강하는 거잖아요. 건강 안 하면 활동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늦게까지 무병장수 하겠구나. 이렇게 하나하나 엮어 나가는 거예요. 그 어느 자리에 어떤 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해석을 이제 그렇게 응용해서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이것도 이제 만약에 시험 친다 하면 얼마든지 문제가 나오겠죠. 뭐든지, 그죠? 시험이라는 개념은 참. 하여튼 아니 자기 좀 준대요. 그래서 내가 교수님한테 물으니까 시험은 어렵습니다. 들어갔을 때 얘기했는데 시험 문제 어마어마하게 나오기 때문에 저도 그런 문제를 좀 제 네. 컴퓨터에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나중에 혹
한 1년 이상 그 하시고 하면 그 제가 지난번에 수성구에 말씀드렸듯이 꼭 필요하시면 제가 꼭 하나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근데 사진은 붙이면 안 돼요. 사진은 안 붙이고 그냥 딱 이래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77쪽에 하겠습니다. 77쪽의 내용은 표현궁. 궁자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 표현궁도 있고 또 사회궁도 있고 이렇거든요. 또 그래서 표현궁에 십성별로 그 사람이 표현하는 방법. 표현 연월간에 있는 여기 있는 것도 여기를 갖다가 표현궁이라고 합니다. 표현하는 자리. 여기 있는 표현궁, 그죠? 그죠? 또 여기 또 사회궁이죠. 사회 여기 있는 글자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쓰여져 나간다는 거예요. 쓰려고 한다. 그런 거. 그다음도 뭐 월간의 직업적 성향, 사회성을 알아볼 수 있고 직업적 성향, 그죠? 그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나의 이상 야망을 어떤 뭐 야망을 펼치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런 건데, 그래 어쨌든 그러한 것들을 여기 있는 글자가의 성을 보고 여기 표현궁인데 조금 전에 궁성 이야기 안 했습니까? 성을 보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플러스 성 뭡니까? 십성을 보고 그 십성별을 하나를 보고 그 명주가 표현하는 방법이거든요. 아까 부부궁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부부가 어떤 사람이겠구나라는 걸 이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잖아요. 그거 정해져 있듯이 이 사람도 표현하는 방식이 이 사람은 어떻겠구나 하는 게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부부궁에 만약에 아까 인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성은 뭐였습니까? 엄마잖아요. 그래 결국은 인성은 나를 생해해 주는 글자잖아. 내인데 주는 글자거든요. 그 내가 받는 거죠. 인성 과다자는 어떻다? 받아 먹을 줄 말라 난다 이거잖아요. 줄 줄 모르고 인성 과다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 하나가 둘 자꾸 응용 가능한 건데,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부 궁자리는 그 성을 보고 그 부부의 성향을 알 수 있듯이 여기는 표현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현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표현하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겠구나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비견급이다라고 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비견급은 뭡니까? 비견과 급제는 비견과 급제는 말 그대로 내 주체성이에요. 자존심이 강하나 떨어지나, 그죠? 또 자기 그 자존감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비견급이라는 거는. 그런데 비견급이라는 거는 거의 다 같은데 두 개가 자존감, 주체성, 아집, 고집 이런 것까지도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는 건 결국 몸이 차게 있듯이 자기 본위주의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이게 지나치게 강할 때 자기 본위주의적이다라는 거고, 그건 다시 말하면은 우리 기초 과정에서 신강 신약 했듯이 신강자일 경우, 그죠? 그렇다는 거거든요. 주체성이 나름대로 강하고 자기 본위주의. 신약자는 어떻습니까? 신약자는 자기 본위가 아니라 환경에 양보하는 거죠. 신약자들은.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비견급이 있는 사람은, 표현궁에 비견급의 성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주도적으로 설명을 한다. 남들한테 대화할 때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볼게요? 비견은 비견 자체를 놓고 보면 주체성을 강화하는 그러한 성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본위주의적인 표현, 그 다음에 약간의 고집적인 표현, 자기 위주의 표현, 자기 자존감에 의한 표현,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쓰리 쿠션으로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쓰리 쿠션으로
이상하게 자랑 안 하는 것 같은데 서리 쿠션으로 자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급제는 거의 뭐 같은 거죠. 같은데 한 가지가 더 추가되는 게 뭡니까? 경쟁력입니다. 경쟁심. 그런데 비견도 많으면 친구 내 밥그릇을 뺏어 물 사람들이 한 사람 더 있으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경쟁심이 더 느끼겠죠 당연히. 그래 비견이 많아도 경쟁심이 있을 수 반드시 있다는 거죠. 안 뺏기려고 하니까. 비견이 많다는 것은 내가 주체성이 높은 것도 높은 거지만 결국은 재성을 극하는 것이니까 내 재에다가 내 밥상에다가 숟가락을 올린 사람들이 많다 이거거든요. 그건 내가 내가 나를 뺏어갈 게 많다. 또 급제가 특히 급제는 나의 의도와 관계없이 뺏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급제를 갖고 있어. 만약에 여기 급제 있어. 그러면 항상 반들반들거립니다. 누가 내 거 뺏어 먹나 싶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때요? 내가 선수 칠 경우가 있죠. 만약에 공동체적인 어떤 환경 속에서 여기 중간에 먹을 거 하나 놔놨어. 먹을 거든 이제 뭐라도 있다 가정하면 저걸 가장 먼저 가져갈 수 있는 사람들은 급제자입니다. 뺏기거든. 뺏길 거 뻔히 알거든 자기는. 그렇게 그런 그 심리적으로 움직인다. 자 여기는 표현이니까 표현하는 방법도 그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래 어떻게 자기 본위주의적인 표현이지만은 경제적인 것이 끌어들여서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다. 그 얘기는 어떻습니까? 월간이잖아, 월간. 그죠? 월간은 공공의 것으로 사용한다라고 했거든. 공공의 것으로. 나 사회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이상과 야망을 펼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내가 표현하는 방식의 하나다. 가장 중요하게 쓰여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실질적으로 요 이전에 말씀드릴 게 뭐냐면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을 보면 오행적 표현입니다. 오행적 표현. 우리 오행 이야기하는 오행. 오행은 뭡니까? 목화토금수잖아요. 목화토금수를 오행이라 하는데 그리고 목화토금수 중에 목의 표현 방식은 어떨까요? 자, 말씀 드려볼게요. 이 기초 과정을 갖다가 응용하시면 돼요. 가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목은 제가 항상 강조한 게 뭐였습니까? 목은 시작하는 거잖아 했잖아. 그죠? 무조건 시작하는 거다. 인생이 시작하는 거다. 그러니까 시작은 어린 것이고, 그죠? 막 시작했으니까 어린 것이고, 또 씨앗에서 막 나온, 그죠? 그래서 새싹과 같고 이런 거잖아요. 어쨌든 모든 것은 이제 시작하는 것이다. 그 시작하는 에너지가 목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화는 목에서 좀 더 자라서 꽃을 피우는 아주 보기 좋게, 그죠? 꽃을 피우는 상태잖아요. 하나의 사물로 봤을 때는, 그죠? 생명체로 볼 때는 토는 이것과 이것이 변화하고자 하는, 그죠? 변화하고자 하는 그는 에너지. 금은 뭡니까? 이것의 완결체적인 에너지. 그런데 수리만 다시 보면, 그래 목과 화는 펼쳐져 나가려고 한 거죠. 목이란 놈은 이 수란 뭔지 모르는 씨앗에서 펼쳐 나온 거잖아요. 시작된 거잖아. 수가 시작된 거잖아, 그죠? 수가 시작된 것이 뭐고, 목이 더 확 자라는 건 뭡니까? 확 나가고 꽃을 피우려고, 이게 화예요. 금은 뭡니까? 다시 거꾸로 이제 수를 말려고 하는 거죠. 여기 가을이 되니까 잎사귀가 어떻습니까? 그 잎 끝에 있는 잎사귀가 단풍이 들잖아요. 왜 단풍 듭니까? 거기에 있는 수분이 뿌리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뿌리로. 그러다 보면 색깔이 노란이 탈색이 되면서 떨어지잖아. 그래서 수렴하는 거지. 그죠? 그게 이제 금이라는 거죠. 수렴. 그죠? 그래서 다시 수분 어디로 간다? 수로, 본래의대로 돌아가는. 자, 그렇다면 요 에너지를 잘 생각하면 그게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 돼요.
그러면 목의 표현하는 방법, 여기 이제 십성 이전에 여기 표현궁에 목이라는 글자라. 그럼 물론 양목도 있고 음목도 있지만 목이라는 글자는 목의 식의 표현. 어떤 시작한 어린아이와 같은 천진난만하고 뭔가 에너지 넘치겠죠. 애들이 절대 가만히 있습니다. 분주하고 막 에너지 넘치죠. 어떤 이런 식의 어떻습니까? 그런 식의 표현. 화는 어떻겠습니까? 화는 완전히 펄펄 날아다니죠. 펄펄 날아다니죠.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하겠죠. 화식 표현은 굉장히 이 말 잘합니다. 우리가 말을 잘하는 십성 중에 하나는 뭐라 했습니까? 가장 말 잘하는 거는 말 솜씨는 상관이라고 했습니다. 상관이 어떻다 하면 그 사람은 설득할 사람이 잘 없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뱉어나놓고 나중에 후회될까 봐 거기 항상 말해놔놓고 어떤 책임이 돌아오고 후회가 되고 하죠. 지금 현재 우리 대통령도 그래요. 여기 상관자입니다. 여기 상관자입니다. 상관자는 똥 여기뿐만 아니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해야 돼요. 본인 스스로가 주의해야 돼. 그 주변에서 또 잘 해줘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돌아오는 건데, 그런데 이제 여기 자리가 목이라면 또 화라면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여기에 화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말이 이제 대단히 화적으로 하니까 이 화 대단히 현란하게 잘한다는 거죠. 그럼 토는 어떻습니까? 토의 방식은 수용성, 변환하는 거고 자체적으로 굉장히 무겁잖아요. 이 막 화처럼 이렇게 현란하지는 않거든. 그죠? 차분하단 말입니다. 조용하단 말이에요. 한 템포 들어주고 넣었단 말입니다. 표현할 방식이 다 그래요. 그다음에 금의 방식은 핵심만 이야기하는 기스만 딱딱딱 수렴하니까 막 떠벌새는 게 아니고, 만약에 금의 에너지가 가장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업에서 먹고 정리하고 이제 이 단어도 이제 생각이 잘 안 난다. 쓸데없는 거래처 구조 조정하는 거, 그죠? 구조 조정을 왜 합니까? 알뜰한 것만 내실만 다지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게 금의 에너지거든요. 금의 에너지가 작동하면 우리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가급적이면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인적 인프라를 갖다가 구조조정할 필요성이 있겠죠. 사실상 보면 20대, 30대, 40대 사람들 사회생활 하면서 친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제 주변에 아는 사람은 모임이 30개 넘게 합니다. 한 달에 30일까지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큰 달에 켜봐야 하루 되는 거 31일인데 모임이 30개 넘습니다. 그럼 왜 합니까? 저도 16개까지는 해봤습니다만은. 그렇게 산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나이 50이 지나고 60이 되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실질적으로 내 필요한 사람들만. 그래서 세월이 가면서 항상 바뀐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금의 특징이다. 그래서 금의 금칙 표현은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 핵심이 뭔데?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된다. 수식의 표현은 수는 뭔지가 몰라요. 수는 내가 수라면 저 사람 속마음을 모른다라고 안 했습니까? 물론 개수, 임수가 다릅니다만은 수식 표현은 굉장히 이 수의 대표적인 그 성향은 지혜잖아요. 지혜. 생각이 깊다는 거거든요. 생각이. 그래서 수식 표현은 항상 금방금방 표현하는 게 아니라 표현하는데 그냥 차분하게 아주 이 지혜로운 결론을 잘 내리기도 합니다. 수식 표현은 이렇게 해서 일단 오행적 표현도 달라집니다. 근데 그 오행적 표현이 아까 우리 이제 십성적으로는 비경급이 있고 지금 하는 비경급, 식상, 재성, 관성, 인성이 있는데 이것들은 인성이 만약에 목이 인성일 수도 있잖아요. 화가 인성일 수도 있잖아요. 인성이라면 뭡니까? 인성이라면 걸과 학물이기도 하지만은 화의 반대죠. 화. 어디 보면 그죠? 인성이라면은 결국은 인성은 제극인 하거든. 제극인 하거든요. 그 오행적으로 보면 수가 지혜잖아요. 그래 인성에 가까운 거죠. 인성과 오행적으로는. 화는 뭡니까? 식상과 거의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관계적인 거다. 그래서 인성이 표현공에 있으면 굉장히 이 지식을 바탕으로 한 어떤 대화, 표현, 그죠? 근거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한 표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에 목이다, 만약에 화다, 인성이 화라, 인성이 상관이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인성을 가진 상관식, 그 인성을 가진 그 목의 화식, 그죠? 화식은 어떻습니까? 화는 많이 표현하잖아, 많이. 인성은 어떻습니까? 근거 있는 학문이 바탕되어 있는, 그러면 근거 있는 학문이 바탕되어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은 많이 표현한다. 말이 많아지겠죠. 자, 금이다. 인성이 금이에요. 그러면 근거 있는 학문을 어떻게 표현한다?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표현한다. 이야기되죠? 화라. 많이 표현해요. 그래, 쓸데없는 얘기까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화식 표현이. 상관식 표현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근거 있는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 얘기를 많이 하다가 보면 실수를 하게 말하죠. 그런 거란 얘기죠. 그 이제 금과 화의 차이는 그러한 차이고, 같은 그 육신의 성이라 하더라도 그 십성이 그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표현공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오행적인 그 어떤 것과, 그죠? 오행적 성향적 에너지적 성향과, 그다음에 이 십성적 그 성향과의 잘 접목해서, 그죠? 그래서 표현을 궁을 잘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표현궁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건 다 읽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니라 다음에는 배우자궁의 심리 분석을 할 차례인데, 거기도 나중에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식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런 게 이제 계속 이제 중급에서는 활용됩니다. 기초과정에서는 오행만 가지고 했고, 원래 중급이 오면은 십성만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조금 고급으로 가면서 오행과 십성을 섞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견급은 그렇더라. 만약에 비견급이 목이라. 지금 여기서 오행 중에서 가장 우리 육체의 것과 가장 가까운 게 뭐냐면, 목이 비견급과 가장 에너지가 닮았습니다. 오행적으로는. 목은 뭡니까? 시작하고 막 펼쳐져 나가려고 하잖아요. 앞장서는 거잖아요. 근데 이 비견급이 그렇거든요. 나의 주체성을. 내가 아주 주체성이 강해지고 내가 내 주도적으로 하고자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오행상 에너지가 목은 육신에서는 비견급과 가장 닮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화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화는 식상이 표현하는 거잖아요. 육신에서는. 그죠? 화식의 표현을 했잖아요. 요거는 표현하는. 그래서 화는 우리 육신과 십상에서는 식상과 많이 아주 흡사하다. 그래서 화가 있으면 식상이 없다 하더라도 아주 표현을 잘한다, 말도 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토는 재성과 아주 흡사하다. 그래서 토는 재물로도 봅니다. 오행적으로 재물로도 보고. 그래서 토는 재성과 아주 재물로도 보기 때문에 우리 부동산 재물로 보잖아요. 그런 듯이 재물로도 아주 흡사하다. 금은 토가 많은데 재성이 없으면 예? 토가 많은데 재물이 없는 거 토가 많은데 지나치면 저는 토가 5개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재물이 많지는 토가 많다고 재물이 많은 거는 또 아니죠. 예. 근데 그걸 많으면 그 주변에 그만한 내가 이 욕심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그런 환경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환경 속에 있을 수 늘 있는데 그게 내 것이 아닐 뿐이죠. 내 것이 되려면 언제 된다 하면 비견급이 강해져요. 내가 건강해야. 내 주변에 돈이 금은 보화가 한금 있으면 내가 건강해 걸치게 지고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돈이 오다가 내게 안 되고 다 흩어져요.
굉장히 많은 뭐라 하겠노. 그렇죠.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니까요. 예, 그래요. 되게 많았는데 예.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기회가 예, 문전에서 다 이렇게 그렇죠. 놓쳐버리는. 그 이제 신약자가 되는 거거든. 신강자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신강자, 재물이 많다. 예를 들어 토가 많아. 토가 많으면은 토가 이제 이 비급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오행적으로 봤을 때는 토를 재물로도 본다는 건데 그런 환경에 있지만 이거는 이 오행적 이게 강해지려고 하면 이것만 있으면 이 땅이 쓰여집니까? 이 땅을 쓰려 하면 곡식을 결과 있는 곡식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 땅이 어야 됩니까? 자양분 수가 많이 있어서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뭔가 결실을 만들어내야지만이 그게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냥 논 땅이라. 노는 땅. 이래 되잖아요. 근데 만약 이게 재물이라. 토가 재물이라면 또 많다는 것은 어떤 재가 많다는 것은 결국 내가 주체성이 약화된 거예요. 약화된다 그런다. 그래 비경급이 약해진다는 거죠. 여기 8개가 정해놨는데 이게 많아 보니까 다른 게 갈 게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어떻다 신약자가 되는 거죠. 신약자는 신강자가 재성이 2개, 3개 있으면 그걸 다 챙겨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근묘화실적으로 신강자가 만약에 여기도 재성도 있고 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신강자라면 여기 이 재성이 이래 있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원래 뭐라 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는 시주에 편재 하나, 시주의 편관 하나, 편재 편관의 흉성이라고 안 했습니까? 그죠? 그런데 다른 데 없고 그거만 하나 있을 때는 굉장히 귀격이라고 했습니다. 귀부격이거든요. 그런데 신강자는 여기에 하나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편재가 뜨면 그 사람은 기승전 편재.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결국은 한 방은 이루어내겠구나라는 거죠. 큰 돈을 한번 벌겠다는 거죠. 신강자는. 신약자는 달라집니다. 신약자는 잘못하면 그게 빛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내 거 아니에요, 일단. 그게 내 것이 되려고 하면 내가 신강해지는 해에 내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표현한다. 자, 그래서, 자, 표현하는 건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오행적인 것과 이제 이 결부시켜 봐서, 그래서 이제 이 표현한다. 그 다음에 식상은, 이제 비경급은 아시겠죠? 자기 본위주의적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 식상은, 식신적 표현은, 저 책에는 생각하면서 표현한다라고 했습니다. 식상 자체가 표현하는 성이잖아요. 식신이라는 것은 식신의 가장 뚜렷한 에너지는 가장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전문가적인 거거든요. 하나를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간다. 이건데 그걸 이제 이 생각하면서 표현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상관적 표현은 어떻습니까? 상관적 표현. 직설적으로 표현한다. 직설적으로 표현한다. 굉장히 노골적으로 직설적으로 표현한다. 왜 그런 식으로 표현하냐면 또 이제 또 다른 것일 수 있는데 이건 좀 상생상공론에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상관은 뭡니까? 정관을 깨는 거잖아요. 정관은 아주 바람직한 규정 규칙이거든요. 그걸 벗어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해를 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거든. 이쪽에서 보면 뭐 아군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저쪽 입장에서는 털을 깬 거거든요. 그런 식의 표현이기 때문에 당연히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관의 해가 되면 누구한테라도 구설수 조심해라 라고 합니다. 그래 전부 쭉 연결되는 거죠. 원하고. 그래 하나를 나누면 계속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응용해서. 그래서 상관식 표현은 직설적으로 표현하지만은 조금 더 많은 표현을 하기 위해서 아까 화식 표현은 어떻다 했습니까? 계속 핵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왜냐하면 항상 왜냐하면 이라고도 그때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상관자입니다. 상관자가 아니면 병화 그렇게 표시해서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성적 표현, 그죠? 재성적 표현은 편재의 성향을 얻어, 편재와 정재의 성향을 얻어서 그 성향대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편재적 성향은 어떻다 했습니까? 좀 부품하기도 하고 사업가적 얼렁뚱땅하는 이런 성향이라 했습니까? 그 사람은 표현도 그렇습니다. 똑 표현도 그래요. 그 정재적 성향은 어떻습니까? 틀렸거든요. 딱 아고가 탁탁탁탁 맞아야 돼. 이런 사람은 절대 실수 안 하려고 완벽주의자적인 성향이거든, 정재는. 그래, 이런 사람들은 얘기가 착착착착 맞아도 아주 계산적으로. 가장 계산적인 사람이 정재거든요. 정재. 그러니까 가장 현실적인 거죠. 근데 편재는 안 그런 거죠.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쓴다 했잖아요. 그저 부품만 억수로 있어 빌라고 막 하고, 그죠? 남들한테 이렇게 다리 탁 하고 이렇게 있으면 이런 거예요. 이제 편재적 성향이죠. 그 내가 낸데 하는데. 이런 식의 표현이 이제 좀 부품하게 하는 그런 이제 편재적 성향.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대를 이야기하는 거 보면, 아, 저 사람이 편재적 표현이구나, 정재적 표현이구나, 상관적, 식신적, 이제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여러 사람이 앉아 있어도 한번 보셔주십시오. 앞으로 저 사람은 어떤 식의 표현일까? 오행적으로도 볼 수도 있잖아요, 그지? 목화토금수도 한번 생각해보고 거기서 좀 더 가면 비경급, 식상, 그다음 재성, 관성, 인성 어디에 속할까? 대박 나옵니다. 찾아냅니다. 그거 한번 보십시오. 그건 재밌습니다. 자, 그렇게 표현한다. 그다음에 이제 관, 그죠? 쟤는 그렇고 관적 표현은 평관적 표현. 그다음 정관적 표현. 평관은 어떻습니까? 평관은 이 책에 보면 쟤를 요 책에 편제는 큰 돈에 관한 돈 이야기, 그죠? 한 방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표현, 이런 식으로 그 조금 투기적인 게 가능하죠. 그러면 내 말이 서로 와 이래 논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됐나? 내게 한번 할까? 이것도 지금 바로 이 편제적 표현이에요. 결실이 또 나와야 되잖아요. 내게 한번 할까? 됐나? 내게 빵 할까? 이런 것도 편제적 표현이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정제적 표현은 알뜰살뜰 제가 말씀드렸죠. 세심하고 꼼꼼한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데 가장 숫자적 의미가 확실하다. 경제적, 아주 현실적 표현이다. 그죠? 틀리면 아니다는 얘기죠. 딱딱. 그래서 이제 관적 표현은, 편관적 표현은 뭐 폭력적 표현, 과격한 표현. 편관의 에너지가 그렇잖아요. 편관적 에너지가. 편관은 이 관이라는 것은 이 규율, 규칙, 법 이런 거지만 이 편관은 그걸 초월한 겁니다. 내가 바로 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법이고 내가 바로 법이다. 이 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정관은 어떻습니까? 아주 정관은 바람직하고 반듯한 거예요. 아주 예의 바르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정관적 표현은 보수적인 측면에서의 이야기, 아주 합리적인 표현 방식이다. 이거예요. 정관적 표현 방식. 누가 들어도 예의가 바르고 아주 합리적으로 탁탁 털에 규정에 맞게 딱 맞다. 누구도 거부하기 힘들겠죠. 그런데 편관적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자기가 하는 게 바로 내 말이 다 맞다라는 거죠. 그런 식의 표현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인성적 표현은 편인과 정인이죠. 편인적 표현은 보면 눈치껏, 편인의 특성이 눈치가 빠른 거거든요. 굉장히 눈치가 빠르다. 그래서 눈치껏 이것저것 이야기 많이 하고, 인성이라는 것은 들어주는 거다. 수용성이거든요. 그래서 다 얘기를 들어주면서도 살짝 의심도 해가면서, 그러면서도 좀 꼰대 스타일적인 거. 꼰대 스타일적인 게 편인적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정인적 표현은 얘기 다 들어줍니다. 그대로 이야기를 다 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다 듣고 나서 아주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인성적, 정인적 표현인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십성적 그 10개의 별에 따라서 또는 거기에서 또 오행을 가미시킨다면 더 많아지겠죠. 표현 방식이 더 세세하게 나누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했을 때 그 사람이 우선 오행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음에 이제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모임을 어떤 자리에 가든지 간에 남들